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자, 우리가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는 바로 통증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지식탐정 그 첫 번째 임무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OBS 그 첫 번째 미션을 해결해 주실 의벤져스 모셔야겠죠.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현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리가 아프면 우리는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하나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아니면 재활의학과? 일단 세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가 아픈가? 언제부터 아팠나? 어떻게 아픈가? 근데 그건 병원 가면은 닥터들이 묻는 말이잖아요. 김규리 씨가 한 달 전에 네. 허리 관절통약을 처방받은 게 있다고 하면 공휴일에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 먹어야죠. 집에 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약이 네. 관절통약인지 신경통약인지 근육통약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 약을 먹어도 될까요? 아, 그렇게 나뉘는구나. 그러게요.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 모든 사단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내 몸의 통증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증을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로 파악한다는 거죠.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이 세 가지를 잘 파악을 해두시면 어느 병원에 갈지 판단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의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증 구별법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제가 재활학과 의사로서 네.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해당하는 통증이 있으신지 한번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깨나 목, 뒤가 쑤시고 뻐근하다. 목이나 허리를 숙일 때나 펼 때 모두 아프다. 누를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제각각이네요. 목도 있었고 어깨도 있었고. 이 세 가지 통증 모두 척추에서 나타나는 근육통 증상들입니다. 근데 척추 근육통인데 어깨가 쑤시고 목 뒤가 뻐근하다고요? 근육은 기본적으로 시작점하고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육이 시작하는 지점이나 끝나는 지점이 척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척추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자목이나 목 디스크 환자들이 목뿐만 아니라 등이나 어깨 쪽에 근육통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척추 근육통은 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생기는 건가요? 5, 60대 어머님들께서 발생 빈도수가 높은 걸로 딱 한 가지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딱 한 바닥에 가지만 쪼그리고 부탁드려요. 앉아서 걸레질을 하시면 근육통이 많이 생기겠죠? 그게요? 네,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을 하지 마시고 제발 서서 대걸레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근육통이 있으면 어느 과로 진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척추 쪽이 아프면 주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를 많이 가시게 되는데 근육통은 수술이 아니라 주로 약이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하므로 재활학과로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각각 근육에 맞는 스트레칭도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이 있네요. 어머, 이건 좀 무섭네.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 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목이나 허리를 숙일 때 더 아프다. 이거 왠지 이렇게 찌릿찌릿하다고 하니까 신경통 쪽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척추 신경통 하면 주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떠올리는데요. 이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방사통입니다. 특정 지점으로부터 타고 내려가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근육통은 1차적으로 그냥 파스라도 붙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신경통은 당장 아프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냥 놔둬도 괜찮나요? 근육이나 뼈는 손상이 돼도 시간이 되면 지나가면은 회복이 되지만 신경통은 내버려 두면은 대부분 신경 손상이 일어납니다. 신경 손상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하반신 마비나 상반신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딱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이런 행동을 하면 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다. 목이나 허리를 숙인 채로 장시간 어떤 일을 하시게 되면 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자세로 가만히 있지 말라는 뜻이네요. 계속 움직이라는 뜻이죠. 저 그림 그릴 때 맨날 이러고 있는데. 그 신경통이니까 뭐 병원은 신경외과로 가면 되는 거죠. 신경통 환자들이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셔야 되면은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쪽으로 가시면 되고,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생각을 하신다면 재활학과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긴 한데 그 환자가 자신이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아니죠. 보통은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2, 3개월 정도 보존적인 치료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거나 진행성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아닌 경우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도수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걷거나 동작을 취할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 목이나 허리를 펼 때 더 아프다. 자고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든다. 저도 이럴 때 있어요, 가끔. 특히 척추성 관절통은 대부분은 목이나 허리를 펼 때가 더 아픈데, 이것은 척추 관절이 척추 대부분 후방에 있다 보니까 척추를 펼 때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관절통이 심해지면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관절통은 대부분 관절에 과도한 자극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관절통을 내버려두면 대부분 염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관절염이 장기간 내버려두게 되면은 관절의 변형을 초래해서 관절이 비틀리는 예도 있기 때문에 통증을 참거나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꼭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절통을 유발하는 몹시 나쁜 습관 한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양반다리하고 앉는 자세가 가장 나쁩니다. 이게 양반다리하고 앉으시게 되면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에도 안 좋고 무릎 관절에도 몹시 나쁜 자세입니다. 그럼 병원은 관절통이니까 정형외과 가면 되나요? 수술을 하실 거라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수술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재활학과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 때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 통증 정말 제대로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려나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내일 또 만나요.